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집안 공기를 한번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신발장 앞에 놓인 슬리퍼. 그가 항상 맞춰두던 각도에서 조금 어긋나 있었습니다. 아내는 정리벽이 심한 사람이었죠. 그 작은 어긋남이 그의 마음에 먼저 걸렸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것도 아니고 아내 것도 아닌 처음 맡아보는 향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머그컵 2개가 나란히 포개져 있었습니다. 둘이 함께 쓰던 커플컵이 아니라 어디서 본 적 없는 낯선 디자인이었습니다. 게다가 컵 가장자리에는 희미한 립스틱 자국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아내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왔어요? 늘 보던 그 웃음이었지만 그날따라 남편 눈에는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응, 집에 혼자 있었지? 질문을 받은 아내는 아주 잠깐 시선을 피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아내는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느라 바빴을 겁니다. 마트에 간 얘기, 동네 사람들 얘기, 사소한 일상들까지요.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말이 적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남편은 괜히 무심한 척 거실을 천천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리고 소파 옆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는 틈 사이에서 구겨진 영수증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에는 그가 처음 보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커피 2잔 그리고 2인석으로 결제된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제 날짜는 그가 출장지에서 가장 바빴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의 머릿속에서 무엇인가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출장, 야근, 회식, 집을 자주 비웠던 지난 몇 년의 날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누군가가 채우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가장 피하고 싶었던 생각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내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천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침대를 빠져나왔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옷장 문틈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문을 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자 코트를 발견했습니다. 사이즈도 스타일도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코트 소매를 스치는 순간 낯선 향수 냄새가 또 한 번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때 안방 쪽에서 짧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아내의 휴대폰이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아내 곁에서 휴대폰 화면에 한 줄의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오늘 얘기 고마웠어요. 낯선 번호였습니다. 남편은 무의식적으로 그 문장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만 남아 있었고 그 위와 아래의 대화들은 깨끗하게 지워진 뒤였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없앤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편안하게 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천천히, 무겁게, 불륜.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내보다 먼저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그는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그리고 마치 도망치듯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도망치고 있던 건 아내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던 그 자신이었습니다. 출근을 했지만 일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숫자와 글자들이 지나가는데도 그의 머릿속에는 영수증, 코트,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오늘 얘기 고마웠어요 라는 문장만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결국 점심시간이 되자 남편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지금 좀 웃긴 상황에 빠졌어. 농담처럼 말했지만 친구는 금방 그의 목소리에 실린 떨림을 느꼈습니다. 너만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출장, 야근, 회식, 늘 집 비운 건 너였어. 그 빈자리를 누가 어떻게 버텼는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냐? 그 말에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그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먼저 이 사람을 혼자 두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서서히 올라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못한 오해 때문에 마음이 무너졌던 적 있으신가요?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혼자 상상만 키워왔던 밤들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기엔 괜히 눈치가 보이고 또 한 번 상처를 줄까봐 그냥 삼켜버렸던 말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살짝 구독,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이어가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을 향해 아내는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왔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답 하나가 집안 공기를 묵직하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결국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에 누구 만났어? 아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평소와 다름없는 말투였지만 눈동자가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구겨진 영수증을 꺼내 아내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날 이 시간 내가 없을 때였어. 아내는 한참 동안 영수증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아, 결국 이렇게 묻게 되는군요. 그 한마디에 남편이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의심들이 순간 힘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그날 집에 남자가 왔어요.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남편의 숨이 살짝 멎는 듯 했습니다. 아내는 영수증 위에 적힌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이 이름 기억나요? 제 오빠예요. 결혼식 날 멀리서 인사만 나눴던 그 사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내의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비용이 밀려서 곧 방을 빼야 할지도 모른다고. 당신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그 말이 차마 입에서 안 나왔어요. 아내의 눈가가 서서히 붉어졌습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걸 물었습니다. 그 메시지는? 오늘 얘기 고마웠어요. 그거. 당신 걱정할까봐 대화창을 지워버렸어요. 우리 엄마 일로 당신 어깨에 또 짐을 얻는 것 같아서 그냥 없던 일처럼 만들고 싶었어요. 그제야 남편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이 집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아내였다는 것을. 출장이라는 이름으로 늘 집 밖에 있었던 건 남편이었고 집안에서 모든 걱정과 불안을 버텨온 건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작게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나는 또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가 두려워했던 건
다른 남자의 그림자가 아니라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순간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없는 사이 집안에서 발견된 낯선 남자의 흔적. 그 흔적이 가리키고 있던 건 불륜도 스캔들도 아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가족의 짐, 그리고 부부 사이에 조금씩 쌓여온 거리였습니다. 혹시 당신의 집안에도 누군가의 발자국이 아닌 말하지 못한 마음의 거리들이 남아있진 않나요? 그 거리를 줄이는 첫 한마디는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당신 많이 힘들었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당신의 구독이 또 다른 누군가의 밤을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